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볼까요? 요즘에 가장 핫한 5G에 대한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막을 내렸었던 2019 서울 모터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크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5G 폰 샀어요? 아니요, 아직 안 샀습니다. 이인복 대표도 안 샀군요. 네네. 지금 근데 사봐야 뭐 잘 안 된다면서요. 지방 가도 안 되고. 아무래도 지금 커버리지 영역이 건물 적기 지하에 때문에 들어가도 안 되고. 네, 맞습니다. 그 기지국하고 중계기 이런 거 언제쯤 되면 다 설치가 된대요? 뭐 얘기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확실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2020년 정도, 내년 정도 하고요. 아니면 2022년은 돼야 되지 않냐. 두 가지 얘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2022년이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2022년으로 보는 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전체가 다 커버리지 영역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한다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전국의 지하까지 다? 어디서나 얘기하기는 그때까지는 걸릴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대도시 위주로 해서 뭐 어느 정도 잘 터지는 것까지는 내년까지는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LTE 처음 보급할 때도 좀 기간이 걸렸나요? 예, 그때도 걸렸었습니다. 어. 제일 빨랐었던 게 뭐 기억하기는 LG U+ 측에서 한 6개월 정도 만에 전국을 커버했다, 이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 정도는 좀 걸리는 게 어쩔 수 없이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그건 좀 여유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거 상용화 서비스 낼 때 그걸 밝혀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어디까지 가능합니다. 네. 몇 월 달이면 어디까지 됩니다. 사실 공개적으로 그걸 밝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사람들이 사는 걸 좀 꺼려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있죠, 분명히. 아니 당연히 그 꺼려 하더라도 밝혀야죠. 네네. 다 될 것처럼 네. 하는 건 일종의 사기 아니에요? 그렇죠. 요금제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많은 게 처음부터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뭐 두고두고 그거는 얘기해 보겠죠. 아무튼 네. 그래서 이 뭐 5G 상용화 이후에 앞으로 달라지게 될 것 그중에 네네. 뭘 좀 볼까요? 우선 달라지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확실히 대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네. 뭐 들어도 모르겠는데 이게 뭐죠? 지금까지는 영화를 다운받아서 내 아.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고 봤다,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젠 그게 아니죠. 그렇죠. 저장하게 되면 용량을 차지하게 돼서 문제가 맞아요, 좀 됩니다. 맞아요. 요즘 스마트폰 용량 없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영화 같은 것도 스트리밍으로 보게 되면은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저장 용량이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네, 네. 그래서 분야별로 좀 보죠. 먼저 음악 서비스 중에 얼마 전에 뭐 스포티파이? 네, 스포티파이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오래된 곳이라서 2008년 스웨덴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실 때는 멜론이라든지 아니면 벅스라든지 네이버 뮤직이나 그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예. 근데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스트리밍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좀 이슈가 됐던 거는 얼마 전에 그룹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라는 곡이 전 세계 차트에서 4위에 올랐었습니다. 예. 이게 뭐지라고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했었죠. 근데 24시간 동안 이 곡이 스트리밍만 531만 건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예, 맞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2018년 기준으로 사용자가 2억 700만 명이고요. 음원을 보유한 것만 해도 4천만 곡 이상입니다. 이야. 그래서 음원 공룡으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내 멜론이 3천만 곡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숫자 자체가 좀 다른 거죠. 예. 근데 이 서비스를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은 무료입니다, 사용자들한테. 전부 무료예요? 예, 이용자들이 돈을 내지 않고도 일단은 전곡을 무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유튜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도 저희가 영상을 보는데 무료죠. 대신에 봐야 되는 게 있죠. 광고. 예, 광고를 봐야 됩니다. 여기도 광고가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료 사용자들은 광고를 일정 시간 봐야 되고, 예. 근데 이 광고에 대한 것들은 또 수익 배분이 됩니다. 그렇겠죠. 거의 유튜버 흡사하다. 예. 대신 또 돈을 내게 되면 프리미엄 이용자들은 그게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나왔었고요. 예.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서비스들을 보게 되면 첫 화면에 차트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차트가 없이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위주로 큐레이션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한 음악 서비스구나라는 특징이 좀 있었었죠. 예. 뭐 국내 기업 중에는 이제 네이버가 좀 따라하기도 하고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음악 들으실 때 혹시 어떤 걸로 들으시나요? 요새는 유튜브가 대세 아니에요? 유튜브를 좀 틀어놓으면 편하긴 아니면 하죠. 벅스.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들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락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듣다 보면 그걸 계속 듣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몇천 원씩을 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음악을 무료로 듣는 대신에 광고로 조금 들어도 된다 한다라면 일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스포티파이를 이용 못해요? 국내에서는 이용은 가능해요. 이용은 가능한데 한국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이게 가상사설망이라고 VP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일반 분들한테는 약간 어려운 서비스예요. 근데 우회해주는 서비스라서 마치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쓰게 되면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좀 복잡합니다. 지금 제 스마트폰에서 이 스포티파이 검색해서 네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쓸 수 없다 이거죠? 예,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셔도 한국 앱스토어에서는 아예 검색이 안 됩니다. 웹에서는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웹에서 이제 VPN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웹에 들어가는데 네. 대신에 뭐 VPN 네, 뭔가 좀 이렇게 VPN 였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이게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한국에는 안 온대요, 그러면? 이게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 기사에 한국 진출할 것 같다. 예. 이것 때문에 뭐 해당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었는데 예.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논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 여기가 오면 지금 기존의 한국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은 타격이 있겠는데요?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16년 정도에 애플 뮤직이 국내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들어오면서 분명히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었었는데 예. 방금 전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렇게 락인 서비스 한번 듣던 걸 계속 듣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듣게 됐고 오히려 애플 뮤직에 긴장한 회사들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들을 내놓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스포티파이도 들어오게 되면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무료로 음원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 이거에 맞춰서 비슷한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좀 기존 보고 있습니다. 벅스나 이런 업체들이 네,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네. 근데 아까 왜 그 블랙핑크의 뭐 Kill This Love라는 곡이 네네.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이용이 안 되는데 한국 음악은 올라간다는 거네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예 K-팝이라는 장르가 따로 있고요. 들어가게 되면. 그래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 2013년도에 이미 스포티파이에 소리바다 측에서 음원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현재도 음원은 올라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럼 여기 음원 올라갔고 많은 사람이 보고 광고가 붙으면 그 수익 배분은 그 가수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더 이제 소리바다 쪽이랑 해서 국내 이제 제작사들이나 기획사 다시 한번 또 배분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한국에 진출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 스포티파이의 제도 중에서 이렇게 곡을 올리는 분들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기획사라든지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예. 인디 밴드들이 직접 음원을 올려갖고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아티스트를 위한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음악 분야에 있어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각광을 보이는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네, 스포티파이입니다. 다음은 어느 분야 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5G 시대가 되면 도대체 뭐가 좋으냐?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건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음악 서비스 같은 것들이고요. 예. 두 번째 이제 게임입니다. 아무래도. 게임. 네. 게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서비스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모바일로 해서 게임들을 많이 즐기게 됩니다. 예. 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게임들은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파일도 다운 안 받아도 된다. 맞습니다. 게임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게임을 할 수 있다. 예, 게임하고 생각하면 보통 CD를 돈을 주고 사던지. 그 옛날이죠, 그게. 그렇죠. 아니면 예. 스마트폰에 돈을 주고 컨텐츠를 다운 받아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쓰시는 스마트폰이 더 좋아야지만 예. 성능이 좋아야 되고 집에 있는 컴퓨터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어야지만 그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스트리밍의 시대가 되면은 이렇게 디바이스의 성능에 상관없이 그냥 스크린만 있으면은 어떤 게임이든지 고화질의 고성능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야, 이게 진짜 스트리밍의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이 게임 파일 같은 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용량이 또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걸 다 다운 안 받아도 되고 네. 스트리밍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세이브가 되고 예. 그리고 별도의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소비자들의 부담도 덜어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대표적인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뭐예요? 현재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에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않았는데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거는 이제 구글에서 스테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반기에 내놓겠다. 구글에서? 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제 긴장들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스테디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구글에서 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게임을 거의 4K의 60프레임 정도 초고화질의 게임을 어디에서나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네, 일정 돈을 내게 되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그러면 제가 태블릿 PC에서 하다가 폰으로 옮겨서 할 때에도 실시간으로 이어서 할 수 있고 예. 혹은 스마트 TV에서 이어서 할 수 있고 PC에서도 할 수 있는 예. 접속만 하게 되면 가능하다. 이제 그거를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스마트폰 가지고 그렇게 고화질 영상까지 해서 게임을 즐기려면 네. 어디서나 5G가 터져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게 느리게 되면 게임을 하다가 죽게 되거나 렉이 걸리거나 그런 그렇죠.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5G가 빨리 잘 보급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 게임.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제 그것 때문에 현재 이제 데이터 센터도 구글에서 이제 국내에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데이터 센터랑 국내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네, 2020년에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구글이 네, 구글 쪽에서. 예. 이게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넷플릭스 속도 저하 문제 다뤘었던 거 같이 연결이 좀 됩니다. 아, 아무래도 이런 게임을 즐겨야 되는데 해외 서버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면 느립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에 서버가 있을 경우에는 더 빠르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건립하겠다고 지금 나섰죠. 그러니까 구글은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올 생각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까지 만들겠다는 걸 보면. 네. 그리고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도 아주 주력 산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네.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음악, 그다음에 영화 얘기는 지난번 넷플릭스 때 많이 했고, 네. 그다음 게임 얘기했고, 네네. 또 뭐 있습니까? 하나 분야는 사실 스트리밍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대여 서비스가 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도서 대여 서비스가 요즘에 좀 키가 되고 있죠. 도서 대여. 네. 예. 예전에 지금 전자도서관이라는 서비스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선생님도 이용해 보셨죠, 전자도서관? 아니요, 그건 안 써봤는데요. 예, 전자책을 이제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빌려다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지금 공공도서관들은 웬만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데이터 종류도 적고요. 그걸 빌려다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 작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리디북스 셀렉트하고 밀리의 서재라는 곳, 올해는 예스24와 교보문고라는 곳에서 넷플릭스처럼 매달 정해진 비용을 내게 되면은 그쪽에는 수천 권의 책들을 무제한으로 대여해서 폰과 태블릿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네. 리디북스 셀렉트, 네네. 밀리의 서재, 네, 예스24, 예스24, 교보문고, 교보문고. 예, 또 이제 나머지 서점들도 지금 들어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데서 전자책으로 스트리밍이죠, 이것도. 예, 일종의 스트리밍으로 다운이 이건 아닌 거죠. 이건 다운로드입니다. 이건 다운로드예요. 이건 다운로드입니다. 네, 스마트폰에 아무 데나 저장해 놓고서 네. 언제라도 볼 수 있다. 전자책 대여 서비스인데. 네네. 근데 그러면 다운로드라는 것은 거의 구매 아닌가요? 대여가 네. 아니라? 거의 구매 쪽이 되는데 이건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는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일정 기간만 볼 수 있다. 네, 일정 기간. 그 서비스에 돈을 내는 기간 동안에만 볼 수 있게 해주겠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파일을 다운받는 건 또 아니군요. 네.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는 매달 내가 일정한 돈을 내고 아무 때나 대여를 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하고 그게 아니라 전자책은 납권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요즘 뭐 13,000원짜리 전자책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그건 내 파일의 소유가 되는데 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 그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했을 때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건 법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5G 시대가 열리면 이건 이제 스트리밍의 시대다. 네네. 그거네요, 한마디로. 네, 스트리밍의 시대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는 이 5G 기술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우리 삶도 더 풍요로워질 거다. 네. 뭐 의료, 교육, 안전이나 이런 데서도 빛을 발할 거다. 어떻게 5G랑 의료, 교육이 연결이 되나요? 이제 가능은 한데 사실 이게 4G 시대에도 같이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예. 근데 4G 시대와 거의 비슷하고 속도가 이제 빨라졌다. 그쪽 관점에서 보자라면 예.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원격 의료라든지 건강 상태를 실시간에 모니터링할 수 있고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초단위로. 더 그런 빨라진다. 얘기가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 이건 좀 지켜볼 만합니다. 자율주행차. 네, 자율주행 차량이 뭐 판교 등의 거리에서 정해진 구간에 이제 버스가 먼저 다니게 될 겁니다. 예.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예. 여기다 교육 분야에서도 실감형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그 장소에 가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VR과 AR. 지금도 있습니다만 더 빠른 속도의 고화질로 볼 수 있다. 예. 이런 것도 일단 나와 봐야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어쨌든 같습니다. 가능해진다는 거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또 안전 분야는요. 뭐 이번에 강원 산불하고도 무슨 관련이 있나요? 산불 분야에서도 사실 지금 LTE 시대에서도 통신 3사가 공공안전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를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뭐 지능형 소화전이라든지 드론 관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불이 났으면은 바로 지금 불이 났다라고 소화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든지. 소화전에서 예, 소화전에 지능형 센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든지 아니면 주차 금지 안내 방송이 나온다라든지 예. 겨울철 동파 방지 이런 게 가능은 한데 5G 시대가 되면은 이게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조밀화되고 조금 더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챙길 수 있다. 예. 이 부분이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뭐 화재나 이런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 의료, 교육 서비스 이런 건 뭐가 좀 눈앞에 보여야 좀 감이 잡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뭐. 하반기 정도가 되면 좀 더 구체화된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019 서울 모터쇼 끝났잖아요. 네. 이인복 대표도 직접 갔었다면서요. 예, 다녀왔습니다. 뭐가 제일 눈길을 끌었어요? 저는 제 관심사가 테슬라여서 테슬라에서 전시한 모델 3에 제일 이제 눈이 좀 가서 그걸 좀 보고 왔습니다. 그건 무슨 차예요? 그 테슬라에서 만든 이제 전기차고요. 예. 전기차 중에서도 그래도 좀 저가형인데 국내에 아직 서비스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4분기 신청을 받으면 2020년부터는 인도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또 르노 삼성 전시관도 좀 관심이 있었던 게 각각의 자동차에 QR코드를 숨겨놨습니다.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게 되면은 이제 상품이나 경품을 준다라든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네. 이렇게 약간의 게임 기능하고 전시하고 합쳐놓은 것들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차 세대 뭐 아주 깜짝 놀랄 무슨 차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요번에? 예, 굉장히 좀 아쉬웠었던 게 이건 정말 대단하다. 그런 것보다도 그동안에 얘기가 되었었던 것들이 이게 실체화되었구나 라고 하는 정도를 볼 수 있었던 정도였었고요.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네네. 뭐 그런 모델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만 보여줬다. 네네. 아예 핸들도 없는 차도 나온다면서요? 예, 제가 그걸 좀 보러 갔었었는데 이제 위더스라고 하는 자율주행 셔틀이 있었습니다. 예. 그 자율주행 셔틀은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이 조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에 타게 되면은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핸들도 없고. 핸들도 없고 그냥 앉아서 편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정도. 네. 이게 실제 주행도 하고 테스팅도 해볼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예. 사람들한테 진짜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었었죠. 여기까지 합시다. Let IT Go 세컨드 브레인의 이인복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